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당원 투표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결정에 도달을 한 건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좀 격론이 오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보도에 따르면 의원님께서는 연합정당 참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네. 어떤 논리로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안 자체는 사실은 너무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예. 사실은 전당대회를 거쳐가지고 네. 당원들이 뜻을 물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 예. 지금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당원들에게 묻는 수밖에 없다. 전당원 투표를 하자. 그래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찬반 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확연하게 이렇게 갈렸다, 팽팽하게 갈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에 일당을 내줄 수는 없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생각이 누구든지 같죠. 예. 어떻게 미래통합당에다 일당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생각은 같은데, 네. 근데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이유가, 예. 우리가 미래통합당이 했던 행태에 대해서 뭐 예. 위성정당이다, 가짜정당이다 아주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이 모양에서 비슷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의 비난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 시작은 자유한국당에서 했고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그 제야 시민단체 쪽에 계신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결과는 이 자유한국당과 형식상으로 비슷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쪽의 비난을 피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은 선거라는 게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예. 여기 승부가 결정나는데 예. 중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자유한국당의 얘기가 맞구나 똑같이 놀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요. 네. 저는 그 입장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인데 예. 근데 이제 그건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최종 결정이 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의원님과는 다르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한 최고위원들의 논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정리를 하면? 일당을 내줄 수 없다라는 논리에 그게 깔려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그게 일당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이냐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이 이 표심이 달아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이 판단의 포인트인데 네.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의원님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있기 전에 네. 그 민주연구원에서 비례연합정당의 참여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보고서 A4 용지 7쪽짜리인가요?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면서요. 근데 보고서를 설명을 했는데 예. 그 설명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정확하지 않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그랬을 때 선거 결과가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이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지금 여쭤보는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여쭤본 거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되면은 중도층이 떨어져 나간다고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주연구원 보고서 내용이 없었습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그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 부분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건지 안 떨어져 나갈 건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보고서에는 그냥 다만 이렇게 네. 되면은 의석이 몇 대 몇으로 갈린다 요거밖에 없었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읽어야 된다. 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도층 이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염두에 뒀던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결정은 그 당비를 내는 진상 권리당원에 한정을 해서 모바일 투표로 결정한다 이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의 언론은 이렇게 그 권리당원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라면 이건 참여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하던데 동의하세요? 그건 뭐 결과를 봐야죠. 네. 왜냐하면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제 판단이 100% 옳다고 할 수가 없죠. 네네. 또 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옳은지도 그 전당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전당원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따라가야죠,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다수 언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하면 이게 참여 쪽으로 기울 거라고 보는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그런 보도를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부분은 예. 적어도 당에 대해 참여하는 분들은 당에 대한 이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예. 당이 이기길 바라는 심정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추측하지만은 저는 당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예.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당원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에 당원 게시판의 분위기를 보면 좀 대충 가늠이 되지 않나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게시판에 글 올리는 사람만 올리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선거에서 중도를 안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인데 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중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비례에서 얻는 표보다도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잃는 표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당원들이 쉽게 그냥 하자고 하기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럼 의원님의 견해로 한정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는 중도층 이러면 이반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중도층 이반이 지역구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리를 하면?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당락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그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수도권에서 1000표, 2000표 차이로 결정이 날 수 있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3표 차이로 떨어지는 상황도 있을 거 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선거 전체에서 중도층을 안는 쪽이 승리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선거는 항상 중도층을 의식하면서 이 우파 정당은 좌측으로 좌클릭을 하고 예. 좌파 정당은 우클릭으로 하고 하는 게 선거의 이게 흐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애써 잡아놨던 이 중도층에 대한 표심이 흔들리게 만들면은 예. 전략상으로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그 같은 날 그 정의당에서 전국위원회가 열렸고요. 네. 이 자리에서 비례 전문 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어제 그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 때 정의당의 전국위원회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보고가 정확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 결정을 내리는데 정의당의 전국위원회 의결사항이 검토돼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정확히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중복되는 상황이 있었어 가지고 예. 정의당의 결정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설령 민주당이 비례 전문 그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정의당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네. 당원 결정이 맡겨놓은 사안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 우리 당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믿고 예. 당원 투표에다 맡기는 형식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비례 전문 연합정당에 만약에 민주당이 참여를 하는데 정의당이 참여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계속 간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 지역구에서 간표 요인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간표 요인이 더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제 좀 시나리오가 이야기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당원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그럼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를 몇 명을 내는지 그다음에 순번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이 됐습니까? 전혀 거론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그 비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우상호 대표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20명 정도 이 후보를 추려놓은 거로 아는데 예. 거기서 다시 당원 투표를 내일 모레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당원 투표를 해서 예. 그리고 이 숫자가 좋아지면은 중앙위에다 올려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예. 혹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주도해서 창당된 그 열린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 비례 전국 부분에 다 포함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럼 민주당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 제야 그 원로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그 비례 전문 연합정당 이것만 지금 정치개혁연합이죠. 이것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대상을 특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한다고 개념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뭉뚱그린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다 통합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아하. 지금 제야 출신 분들이 하고 있는 그 부분과 예. 또 정봉주 등등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뭉쳐질 거라고 예상하고 가정하고 예. 그리고 하고 있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면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일단 창당 대회를 열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창당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확 줄일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고요. 네. 전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예. 어떤 형식이든 참여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를 놓고 먼저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뒤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 논의 자체가 지금 대단히 거칠고 그리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안 자체가 시간이 없는 상태라서 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의원님 한번 복귀를 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완전히 일축을 했었잖아요. 비례전문 정당에 대해서. 일체 검토를 안 한다고 일축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류 변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당 안에서 기류 변화가 일어났던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혹시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네. 뭐 아마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초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혹시 그 예. 당에서 계속 판세 분석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에 잡았던 지역구 확보 의석수가 이게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어떤 위기감 때문에 이 얘기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판단 자체가 좀 틀렸다고 보거든요. 저는 충분히 140석 이상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논리를 전개해 나갔는데 예. 지금 이걸 하자고 하는 분들의 판단은 네. 그렇게 안 된다. 130도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예. 예. 그래서 그런 이 차이 때문에 예. 지금 그 혼선이 와 있다고 보는데 예. 결국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느 쪽이 정확한지 하는 문제가 될 터인데 네. 아직 결정난 건 아닙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지역구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선전해서 몇 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이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차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은 140석 이상을 얻는다라고 확신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왜냐면요, 비례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10석 이상 손해를 보는데, 예. 이 호남 쪽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표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게 첫째 근거이고요. 예.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지난번보다 못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20대보다 뭐 못한 경우는 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서 얻는 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비례에서 잃는 표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비례 연합정당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만약에 20석 이상을 얻으면 미래통합당하고 합당을 하는 게 아니라 독자로 있으면서 또 하나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민주당을 미래통합당과 함께 협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의정을 펼치기 너무 힘들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4+1이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쪽이 그렇게 하면 이쪽도 그만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예. 여야가 팽팽하게 갈 것이라고 보고 정의당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부터 비롯된 이 문제가 그러면 매번 4년마다 선거 때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4년 뒤에 걱정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항상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될 수가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뭐 말씀 맞습니다만 정치는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걱정하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근데 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당원 투표는 일단 기정사실이 됐고요. 투표에서 참여가 부결이 될까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부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네. 그래서 당원들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로 끝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얘기할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를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